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정왕후는 윤지임의 딸로 1501년 10월 22일에 태어났다. 1517년 17살이 되던 해에 왕비로册封되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계비이다. 박원종 등이 반정하여 연산군을 쫓아내고 연산군의 동생이자 정영왕후 윤씨의 소생인 중종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그가 대군 시절에 부부의 연을 맺은 신수군의 딸이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다. 중종이 왕이 된 후 신수군의 여식인 반경왕후 신씨는 중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왕비는 장경왕후 윤씨로 신씨가 폐위된 후 후궁으로 왕비에 올랐다. 그러나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세 번째 계비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다. 문정왕후는 굴에서 살아남은 후 그녀의 오라비인 윤올로와 남동생인 윤온영의 첩이었던 정량정과 권력을 차지했다. 자신의 소생인 명종이 왕위에 앉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문정왕후는 명종이 결국 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포기하지 못해왔다. 명종 제2기간 내내 백성들마저도 그녀를 두고 여주라고 불렀다. 문정왕후 오라비인 윤현영은 인종이 즉위하자 감히 그 잔악한 꾀를 부리지 못하여 일찍이 절에 공을 들여 임금의 수명을 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전하, 대군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 대군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감히 세자 자리를 탐하겠사옵니까? 신첩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두렵사옵니다. 문정왕후가 중종 앞에서 흐느꼈다. 그 옆으로 어린 명종도 함께하고 있었다. 1517년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4년이 지나 첫 딸인 의예공주를 낳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두 번째 딸 효순공주를, 8년 후에는 세 번째 딸인 경영공주를 낳았다. 네 번째 인순공주를 일찍이 죽었다. 그렇게 내리 딸만 생산하던 문정왕후는 그녀의 날이 33세 아들 명종을 낳았다. 세자인 인종의 나이 19살이었다. 중종이 명종 앞에 물을 앉히며 물었다. 중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누가 감히 그런 요망한 소리를 한단 말이오? 조작거리에도 모르는 이가 없사옵니다. 어찌 이 어린 대군께서 세자의 자리를 어찌 감히 이는 분명 모함입니다. 세자께서 장성하여 자리도 굳건히 버티고 계시온데 어찌하여 어린 대군을 모함하려는 것인지 소첩은 실사옵니다. 중전의 자리도 실사옵니다. 전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것이옵니다. 신첩이 세자 전하를 어찌 품었는지요. 암암리에 들리는 소문은 중종도 알고 있었다. 인종을 지키기 위해 유님의 제작거리에도 당장 중종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세자는 인종이었다. 중종이 명종의 고사리 손을 잡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대견하고 어여뻤다. 내가 공주로 태어났으면 무슨 근심이 있겠냐마는 내가 대군이로 태어났으니 그 불행함이 이토록 심하도다. 중종의 한숨이 내쉬었다. 자신도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왕권은 그저 약하게만 했다. 세력은 그 누구 편도 아니었다. 오직 당장 세력을 쥐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문정왕후도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을 낳았지만 대놓고 기뻐할 수가 없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으니 인종을 지키던 유님의 견제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고른 인종을 지지하는 유님을 중심으로 한 대윤과
명종과 문정왕후의 외척인 소윤의 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대윤에게는 명종이, 소윤에게는 인종을 쳐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다. 문정왕후가 명종의 유명에게 맡기고 중궁전으로 들었다. 오라비인 윤열로와 남동생인 윤효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정왕후를 맞이하였다. 윤열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를 어찌 잘 구슬려 보셨습니까? 구슬일 게 무엇이 겠습니까? 진실을 아는 것을요. 그 진실을 진실로 만든 이가 누구옵니까? 이 오래비의 공을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충전마마. 윤열로가 능글맞게 웃었다. 이들은 밖에서 세자를 바꾸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한창 하였고 안으로는 대윤과 대군의 명종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흘려냈다. 문정왕후는 윤열로를 보며 물었다. 요즘도 불공을 들이시는 겁니까? 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군마마를 위해서라면 죽음인들 두렵겠사옵니까? 윤월로와 유은영은 절에서 불공을 들인다는 핑계로 인종의 수명을 길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심지어 윤현영은 깊은 밤 남산에 손수 향을 피우고 앉아서 차마 들을 수 없는 흉악한 말들로 저주를 포부어댔다. 홍고래 나무에 만든 인형에 요망한 방수를 하여 묻기까지도 했다. 중종 38년 1월 7일 인종의 거처에 불이 났다. 명종 9살이었던 해였다. 누가 봐도 인종을 해하려는 것이었는데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였고 잡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문정왕후의 외척 중인 누군가였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보위를 이어받았다. 대위는 그마나 안도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였다. 문정왕후는 문, 문화를 온 인종에게 고래고래 고라함을 들렸다. 나와 대군을 언제 죽일 것이오? 어마마마 무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죽인다니요. 제 아우와 어마마마를 어찌 죽인단 말씀입니까? 네, 모를 줄 아시오. 대군께서 천하의 진정에 걸림돌일 될까 대윤과 함께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내 정녕 모를 거라 생각했소. 억지였다. 인종은 한마디 답도 할 수가 없었다. 물러가시오. 썩 물러가시오. 내 전하를 어찌 키웠습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질세라 그리 애주중지 키웠습니다. 헌데 어린 대군과 어미를 이리 죽이실 겁니까? 물러가세요. 물러가지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인종이 대비전을 나섰다. 인종은 대비전 마당에 엎드려 죄를 고했다. 볕이 매우 따가웠다. 내관들이 말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뜨겁게 위협하는 벽과 달리 인종은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그는 매우 효자였다. 인종은 보위에 오른 후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현영을 뽑아 공조 참판을 삼았다. 모두 문정왕후를 위한 인종의 마음이었다. 오랜 시간을 인종이 위로하고 또 위로하자 문정왕후가 화를 조금 수그러뜨렸다. 하지만 매양 윤현원과 윤홀로는 유언비어를 조작해 문정왕후에게 일렀고 그럴수록 문정왕후는 인종을 괴롭혔다. 시름시름 병을 앓던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 때는 무더운 7월이었고 그때 나이 31였다. 죽기 전까지도 인종은 문정왕후에게 문안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인종은 죽기 며칠 전인 6월 27일에 경애루에 벼락에 떨어졌다. 인조는 병중임에도 내관을 시켜 문정왕후에게 안부를 전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후사가 없었던 인종 대신에 12살의 명종이 왕이 되었다. 문정왕후의 수렴천장은 당연시 되었다.
대신들은 줄을 갈아타기 시작했다. 인종을 지지했던 대우는 꺼져가고 명종을 지지하였던 소유는 날개가 돋친 격이었다. 이때 이기가 문정아우에게 잘 보일 계략으로 인종의 초상에 대해 아뢰었다. 인종은 1년을 넘기지 못한 임금이니 대왕의 예를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옵니다. 대왕의 예를 쓰지 않는다. 문정왕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문정왕후는 이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종이 죽은 지 석 달 후인 10월 12일에 발인했다. 이에 백성들은 회개하고 분하게 여겨 발인하던 날 늙은 백성들은 통곡했다. 원래 능을 조성하고 시설물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왕의 시신은 빈전에 감회장되어 조속으로 문화를 드리고 무상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종은 해를 넘기지 못한 임금이라 하여 왕들의 위패가 있는 문소전에 모시지 않고 아들 때문에 왕으로 추존된 독종의 사당인 연은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일로 병조전왕 정왕이 소를 올렸는데 아래와 같다.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대사인지라 천자로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상제는 일정한 것으로 가히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관에 7도 마르기 전에 까닭 없이 갈등하는 것은 법내의 뜻에 크게 이른 것입니다. 신하들은 모두 감히 아뢰지 못했는데 정왕의 상소를 보며 윤결은 대행당의 신하는 오직 정왕 한 사람뿐이라 하였다.